자,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2006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꽤 오래된 금융생존 가이드인데 이걸 열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쓸모가 있는 그런 지혜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 쉬운 세상에서 경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인데요. 경제학이 그냥 교양 과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니 도대체 2006년에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데 왜 저자는 경제를 생존이라는 아주 무거운 단어랑 연결했을까요? 저자의 주장은 아주 명쾌해요. 경제를 알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느 쪽 문을 열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도구들, 이 생존 키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 이 생존 키트에서 가장 먼저 꺼내볼 도구는요, 바로 숫자 해독기입니다. 맨날 뉴스에서 떠드는 금리, 환율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내 지갑이랑 어떻게 딱 붙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금리,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돈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는 이자요. 근데 말이죠. 이 돈의 가격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바뀐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주 살짝 0.25%포인트 올렸을 뿐인데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은행을 거쳐서 기업을 거쳐서 결국에는 바로 내 대출이자를 올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와 투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 거대한 나비 효과. 이게 한눈에 딱 보이죠? 자, 다음은 환율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잖아요. 바로 그 교환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에 있는 사과 가격이랑 똑같아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환율이 막 오르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시소 게임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돈,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걸 평가절상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좋은 일일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해외 직구하는 아이폰 가격은 싸지니까 소비자들은 좋죠. 근데 반대로 현대차가 미국에 파는 자동차 가격은 비싸지니까 수출 기업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웃게 하고 또 누구를 울게 만들 것인가 하는 아주 어려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의 숫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볼 시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멀리서 불어오는 거대한 글로벌 변수들, 경제계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나 외국 자본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2000년대 중반,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야말로 고유가 시대였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42%라는 숫자, 이게 당시 한국의 원유 수입액이 1년 만에 폭등한 수치거든요.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공포 섞인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요. 혹시 제3차 오일 쇼크가 오는 거 아닌가? 이게 왜 무섭냐면요.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근데 동시에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활동을 줄여요. 그럼 경기는 나빠지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엄습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책이 당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다는 점입니다. 왜? 과거와는 달리 세계 경제가 석유에만 목매는 구조가 아니라는 그 큰 그림, 그 맥락을 읽어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문 헤드라인 너머에 진짜 맥락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글로벌 세력, 이 외국 자본은 또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외국 자본을 메기에 비유하는데 이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활력 없이 늘어져 있는 미꾸라지들만 있는 어항에 포식자인 메기 한 마리를 탁 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들이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헤엄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기 효과입니다. 경쟁이 성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매기도 다 같은 매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돈,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회사를 사는 돈은 한번 들어오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쉽게 떠나지 못해요. 끈끈한 돈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주식 투자 같은 돈은 어때요? 날개가 달린 뜨거운 돈이라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하룻밤 사이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가 바로 이런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몇 가지 쓸만한 도구가 쥐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이 게임이 어떤 룰로 돌아가는지, 이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모르면 이길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경제라는 이 거대한 게임의 판, 즉 시장과 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학 교과서는 마치 이 둘의 싸움처럼 그려졌습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과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보이는 손의 대결, 마치 세기의 대결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은요, 이 대결 구도 자체가 틀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링 위에서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대한 퍼즐의 두 조각처럼 서로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시장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지고,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비효율이 생기면 시장이 그 해법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황금 비율을 시대에 맞게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아,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때 우리 경제는 금방 확 끌어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았는데, 이제는 한번 불을 붙이면 데우는 데는 오래 걸려도 한번 달궈지면 그 열기가 정말 오래가는 거대한 가마솥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단기적인 처방, 땜질식 처방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졌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를 읽는 도구도 살펴봤고 경제가 돌아가는 판의 원리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나는, 당신은,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제는 은행에 돈만 넣어두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됐죠? 금리는 낮고 수명은 길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게 바로 에이징 테크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길어진 노후라는 시간을 현명하게 설계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재테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 전체에 대한 계획이죠. 그리고 이 책이 내놓는 최종적인 생존 전략이 바로 이 OF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생존. 그러니까 길고 험난한 인생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 즉 파이낸스라는 기둥 하나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든든한 친구 프렌드,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필드, 삶의 활력소인 재미 펀, 그리고 이 모든 걸 받쳐주는 건강 피트니스까지, 이 5개의 기둥이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어쩌면 2006년의 이 낡은 책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2006년과 지금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금리의 흐름을 읽고 세계 경제의 거대한 파도를 살피고 무엇보다 내 삶의 단단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이 생존의 기본 원칙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존 키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